안녕하세요. 전산회계 2급 제82회 기출문제 실기편 보겠습니다. 회사 이름은 동방상사입니다. 전기 부품을 판매하는 도소매 개인기업입니다. 출발합시다. 문제 1번 사업자 등록증이 제시되고 회사 등록 메뉴에서 틀린 내용을 고치는 문제입니다. 자, 화면 요렇게 이동하고 회사 등록 메뉴 엽니다. 자, 회사 이름은 동방상사 개인기업이다 그지요? 왼쪽에 있는 두 가지 입력 내용은 맞고 오른쪽에 있는 내용들 쭉쭉 확인합시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101-23-33351 맞습니다. 대표자 이름 김동방 맞고 기업 연월일 2015년 1월 1일 맞고요. 사업장 소재지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37번 길 10 안양동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서울 관악구 관악로 어쩌고 저쪽으로 입력되어 있다 그지요? 요거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업태 도소매 맞고 종목이 전기 부품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전자계에 어쩌고 저쩌고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요거 고치자. 관할세무서 안양입니다. 그런데 관악세무서라고 입력되어 있으니까 요것도 고치자. 세 군데 수정하면 되겠네요. 자, 먼저 회사 주소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양화로 37번 길 10 그리고 안양동은 아래쪽에 한번 적어볼까요? 괄호 열고 안양동 괄호 닫고 됐습니다. 주소 수정했고 그 다음 종목 전자계산기라고 입력되어 있네. 요거를 전기부품으로 수정하고 관할세무서 관악세무서에서 안양세무서로 수정하고 이렇게 세 군데 수정 완료했습니다. 자, 메뉴 닫으시고요. 문제 2번 봅니다. 전기분 재무상태표 제시되어 있고 전기분 재무상태표 메뉴에서 틀린 내용을 수정하는 문제입니다. 화면을 약간 이렇게 이동하고 전기 재무상태표 메뉴 엽니다. 자, 하나씩 맞춰 볼게요. 현금 맞고 당좌예금 맞고 보통예금이 틀렸다 그지요? 31500000으로 수정하자. 외상매출금 대손충당금 받으름 대손충당금 미수금 상품도 그지요? 1300만 원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120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네. 요거 고쳐야 되겠다. 장기 대여금 맞고 차량 운반구 감가상각 누계액 비품 감가상각 누계액 임차 보증금까지 맞습니다. 자산 쪽에서 수정해야 되는 거 두 개 다 그지요? 자, 보통예금 31500000으로 수정하고 상품을 1300만 원으로 수정하고 그러면
자산의 합계가 133475000 된다. 그지요?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합계하고 일치합니다. 아하. 자, 이제 부채와 자본 쪽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부채와 자본. 자, 화면을 약간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외상 매입금 맞고요. 지급어음 맞습니다. 미지급금 맞고 단기 차입금 맞습니다. 가수금 맞고 임대보증금이 700만 원으로 입력되어 있어야 되는데 400만 원이다. 그지? 요거 수정해야 되겠습니다. 자본금 맞습니다. 오케이. 부채 자본 쪽에서는 한 군데 수정하면 되겠네요. 자, 임대보증금을 700만 원으로 수정한다. 그렇게 하면 부채와 자본의 합계가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133,475하고 일치가 되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대차 차익이 0이 맞는지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0이 맞다. 그지요? 오케이. 정기분 재무상태표 메뉴 수정을 내가 잘 했구나 라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메뉴 닫읍시다. 문제 3번 볼까요? 문제 3번의 1번 문항. 당사의 외상 매출금과 지급 어음에 대한 거래처별 초기 2월 자료가 다음과 같다.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열어가지고 틀린 내용 고치는 문제다. 자, 거래처별 초기 2월 메뉴 엽니다. 먼저 외상 매출금 확인합시다. 왼쪽 화면에서 커서를 외상 매출금에 딱 놓고요. 오른쪽 내용 확인하는 겁니다. 자, 조금 더 이동할게요. 자, 대전 상사 550만 원 맞고 목포 상사 500만 원 맞습니다. 두 가지 내용은 입력이 잘 되어 있는데 천안 상사 450만 원이 입력이 안 되어 있다. 그지요? 추가로 입력하자. 코드란에 커서 위치시키고 F2 버튼 눌러서 검색창 띄웁니다. 그래서 천안 상사 회사 불러오고 금액 450만 원 입력하고 자, 450만 원 금액 입력한 다음에 엔터키를 딱 치면 아래쪽에 보이는 차액이 0원으로 싹 바뀌어야 될 거다. 그지? 엔터키 칩니다. 그러니까 차액이 0원이 되었습니다. 오케이. 외상 매출금에 대한 내용은 잘 입력했고요. 그 다음 지급어음에 대한 내용 확인합시다. 왼쪽 화면에서 지급어음란에 커서를 위치시키고 오른쪽 내용 확인하는 겁니다. 자, 화면 약간 이렇게 이동합니다. 자, 부산 상사가 2천만 원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2,200만 원이다. 그지? 수정합시다. 2000000으로. 광주 상사 430만 원 맞고 강원 상사 550만 원 맞습니다. 오케이. 수정 끝났네요. 그리고 아래쪽에 차액이 0이 맞는지 확인하자고 했습니다. 오케이. 0이 맞습니다. 지급어음 쪽도 작업이 끝났다. 메뉴 닫읍시다. 2번 문항. 당사의 신규 거래처를 거래처 등록 메뉴에 추가 등록하십시오. 빨리 합시다. 거래처 등록 메뉴 열어서 탭이 3개 있는데 그 중에서 왼쪽에 있는 일반 거래처 탭에다가 이 내용 쭉 입력하면 되겠네요. 코드 번호 2033. 회사 이름은 미래전자. 유형은 동시라고 제시되어 있다. 그지요? 유형란은 동시로 선택해 주고 오른쪽에 이제 상세 내용들을 쭉 적어 주는 겁니다. 자, 사업자 등록번호. 자, 약간 이동시킬게요. 이렇게. 자, 아이고, 조금 더 이동할게요.
104-08-56781. 대표자 이름은 오미래. 업태는 도소매. 종목은 컴퓨터 주변 기기. 회사 주소는 서울특별시. 못 외우겠다. 자, 보면서 입력할게요. 아이고, 조금만 이동. 이렇게. 자,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문로 27길 11입니다. 됐죠? 여기 주소 끝이다. 그지요? 오케이. 이렇게 입력하면 문제에서 제시되어 있는 내용들 전부 입력 끝났습니다. 오케이. 이렇게 입력한 다음 메뉴 닫자. 됐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1번부터 3번까지 풀었고요. 전부 다 점수 챙겨야 되겠다. 그지요? 오케이. 자, 문제 4번 풉시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문제 1번 문항 볼게요. 8월 15일 판매용 전기부품 500만원과 업무용 컴퓨터 200만원을 선진전기에서 구입했다. 대금 중 판매용 전기부품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하고 업무용 컴퓨터는 외상으로 했다. 자, 판매용 전기부품은 뭡니까? 계정 과목이 우리가 전기 잠깐만 조금 위로 올라가 볼게요. 자자자자자자자 전기 부품을 판매하는 도소매 기업인데 그 판매하려고 전기 부품을 샀다 이겁니다. 주된 영업 활동으로서 판매하려고 샀다. 무슨 뜻입니까? 재고 자산인 상품이다. 그 뜻입니다. 그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차변 상품 5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업무용 컴퓨터 사무실에서 업무할 때 사용할 컴퓨터 샀답니다. 비품 샀다 이겁니다. 차변에 비품 200만 원 이렇게 입력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상품에 대한 대금은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답니다. 대변에 당좌 예금 입력하면 되고요. 비품에 대해서는 외상이랍니다. 비품 구입하는 것은 주된 영업활동 아니니까 외상일 경우 외상 매입금이 아니고 미지급금 계정 과목 입력하면 될 겁니다. 거래처는 선진전기라고 입력하면 되지 뭐. 그죠? 오케이. 입력 내용 분석했고요. 입력해 봅니다. 일반 점표 입력 메뉴 열고 자 날짜 8월 15일 차변의 상품 금액이 500만 원 대변에 당좌 예금, 당좌 수표 발행해서 돈 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되고 비품에 대해서는 이제 입력하면 되는데 현재 두 개의 라인을 입력했는데 두 개의 라인의 차변 합계, 대변 합계가 일치하니까 그 다음 라인을 입력하는 순간 전표 번호가 현재는 2번인데 3번으로 이제 제시가 될 거라고. 물론 문제 자체에서 뭐 하나의 전표로 입력하십시오라는 요구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 다음 라인으로 그냥 전표 번호 3번으로 하더라도 전혀 채점상 불이익이 없을 겁니다. 정답으로 인정되겠지만 저는 이왕이면 하나의 문제니까 전표 번호가 쭉 동일하도록 입력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전표 삽입 기능 사용하면 되지 뭐. 내가 끼워 놓고 싶은 자리 바로 아래쪽에 커서 위치시킨 다음 전표 삽입 딱 버튼 누르면 한 줄이 싹 생깁니다. 그죠? 요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다가 차변 내용 입력하면 4개 라인을 입력했을 때 전부 동일한 전표 번호가 제시될 거다. 참고로 설명드렸습니다. 자, 차변 쪽에 이제 비품 200만 원 입력하는 겁니다. 비품 200만 원. 비품 대금은 외상이다, 그치? 대변에 미지급금 입력해주고 거래처는
선진전기. 그죠? 이렇게. 선진전기라고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2번 8월 30일 원봉 상사의 외상 매출금 25800,000원이 국민은행 보통예금 계좌에 1,000만 원, 나머지는 대한은행 당좌예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외상 매출금이 이제 돈으로 들어왔다 그 뜻이다. 그지요? 입력합니다. 8월 30일. 자, 대변에 외상 매출금 자산의 감소 적어줍니다. 이제 외상 매출금이 돈으로 들어왔으니까 외상 매출금이라는 자산은 이제 없어진다 이겁니다. 거래처는 어디였습니까? 원봉상사. 원봉상사. 그리고 금액은 25800,000 이렇게 적어주고 차변 쪽에 이제 돈 들어오는 거 적으면 되지 뭐. 보통 예금으로 1,000만 원 들어왔습니다. 1,0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당좌예금으로 돈 들어왔습니다. 차변 당좌예금. 금액은 15800,000이네요. 굳이 2,580만 원 빼기 1,000만 원 계산기로 계산하지 않아도 플러그 값이니까 그지?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딱 표시해 줍니다. 맞으면 엔터키 치고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참고로 자,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에 대해서 무슨 은행인지 자료가 제시되어 있다. 그지? 입력해도 되고 안 해도 될 겁니다. 거래처는 어떤 계정 과목에 입력한다고 했습니까? 남한테 받을 돈 또는 남한테 줄 돈, 조금 어려운 말로 채권 또는 채무 성격의 계정 과목에 대해서 거래처를 딱딱 입력해가지고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금은 어차피 남한테 달라고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자산이잖아. 그지? 그래서 굳이 거래처 입력할 필요가 없다 이겁니다. 그런데 거래처 굳이 입력할 필요 없는 거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했다고 감점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보통예금과 당좌예금에 대해서 거래처 입력할까 말까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 이거지. 입력하든 안 하든 전혀 채점에 영향 안 미친다. 됐습니다. 부연 설명 한번 해보았다. 3번 봅니다. 8월 31일 회계부에서 구독한 신문 구독료를 현금으로 지급했다. 도서 인쇄비로 처리할 것. 계정 과목까지 다 알려줬네. 그지? 차변에 도서 인쇄비, 대변에 현금 입력합니다. 8월 31일. 자, 차변에 도서 인쇄비,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판관비고요. 금액은 3만 원이다. 그치? 대변에 현금. 차변, 대변, 입력 완료. 4번 봅시다. 9월 10일 업무용 차량의 주유비를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 영수증을 수취하였다. 차 기름 넣었다. 그지요? 그러면 차변에 차량 유지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자, 입력합시다. 9월 10일 자, 차변에 차량 유지비 코드 번호 800번대 코드. 금액은 기름 넣고 받은 현금 영수증이라는 증빙에 그 금액이 적혀 있을 거다. 그치? 얼마인지 볼까요? 아이쿠, 공란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네. 사실은 우리 실제 시험지 원문에는 금액이 정확하게 적혀 있습니다. 그 금액은 5만 원입니다. 라고 적혀 있다고. 그런데 한글이라는 문서 파일을 여러분께 깨끗한 상태로 좀 보여드리려고 PDF 파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약간 그게 없어지는 그런 오류가 생겼네요. 아시겠죠? 요거 시험지에 있는 요 증빙에 금액이 5만 원 이렇게 딱 적혀 있다고. 요 금액 보고 입력하면 되는 겁니다. 자, 금액 얼마? 5만 원. 자, 50000 이렇게 적어주고. 대변에 돈 얼마 줬다고요? 돈 뭘로 주었다고요? 현금으로 줬다고요. 그러면 대변에 현금 이렇게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5번 봅시다. 10월 1일 본사 사옥을 신축할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면서 토지대금 3억 원, 취득세 500만 원을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토지 샀다 이거다, 그지요? 그런데 토지 구입 과정에서 취득세라는 세금도 내야 된답니다. 이거 뭡니까? 취득 부대 비용이지 뭐. 그래서 토지라는 자산의 취득 원가에 모두 합산하는 거다. 그래서 차변에 기록되는 계정 과목은 딱 하나밖에 없다, 그지? 토지. 그 금액은 3억 플러스 500만 원. 대변은요, 돈 당좌 수표 발행해서 지급했다. 대변의 당좌 예금이라고 입력하면 될 겁니다. 입력합시다. 10월 1일 차변에 토지 금액은 3억 원 플러스 500만 원, 3억 500만 원. 대변에 당좌 예금 3억 500만 원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6번 10월 25일 북구 상사의 외상 매입금 42만 원을 약정기일 이전에 지급함으로써 2만 원 할인받고 잔액은 당좌 수표를 발행해서 지급했다. 외상 매입금 남한테 출돈이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당좌 수표 발행해서 돈 줬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가 기록될 거다, 그치? 입력합니다. 10월 25일 차변의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의 감소. 그랬잖아 어디요? 북구 상사 금액은 얼마? 42만 원. 자, 이제 대변에 돈 주는 거 적습니다. 그런데 42만 원을 전부 다 돈 주는 게 아니고 사전에 약정이 되어 있었답니다. 상대방 거래처가 우리한테 그랬대요. 몇 월 며칠보다 우리가 그 상대방한테 빨리 돈 주면 조금 깎아줄게라고 미리 약정이 되어 있었답니다. 그런 약정에 따라서 좀 할인을 받는다, 그런 걸 우리 뭐라고 불렀습니까? 매입 할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 부분만큼은 돈을 덜 준 거니까 애당초 구입했던 상품이라는 자산의 취득원가가 그만큼 감소되더라 이겁니다. 그죠? 자산 취득원가의 감소가 기록돼야 되고 대변에 기록된다. 계정 과목은 뭐라고? 매입 할인이라고 했습니다. 매입 할인. 검색해보면 코드 번호가 여러 개 검색된다, 그지? 상품에 대한 매입 할인인지 원재료에 대한 매입 할인인지 뭐 요 중에서 해당되는 코드 번호를 불러와야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도소매 기업이다, 그지? 상품을 사가지고 마진 붙여서 파는 기업이라고. 그러면 애당초 구입했던 물건이 뭐였다고? 상품이라고. 주된 영업 활동으로 구입했던 물건은 상품이었다. 그래서 상품의 취득원가에서 차감돼야 되니까 코드 번호 148번을 입력해야 될 겁니다. 금액은 얼마요? 2만 원.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돈 줘야 되겠다, 그지? 42만 원에서 2만 원 뺀 40만 원은 돈 주어야 되는데 당좌 예금을 발행했답니다. 그러면 대변에 당좌 수표를 발행했답니다. 그럼 회계처리 대변에 당좌 예금이라고 회계 처리한다. 됐지요? 자,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문제 분석하고 입력 모두 해봤는데요. 이제 우리 회사가 도소매 기업이니까 매입 할인에 대한 코드 번호가 상품에 대한 거다라는 거 충분히 우리가 유추해서 입력할 수 있지만 그 문구 자체에서 그 부분을 좀 명시해 주는 것이 조금 더 좋은 문제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요 문제 가지고 연습하시는 분은 문구를 조금 수정해서 연습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요. 자, 북구 상사의 상품 구입 대금에 대한 요 문구 하나 추가해 주십시오. 상품 구입 대금에 대한이라는 요 문구를 상품 구입 대금, 아이고 글자가 너무 안 예쁘네. 다시 조금 예쁘게 쓸게요. 자,
상품 구입 대금에 대한이라는 문구를 요 사이에 싹 집어넣어 주십시오. 그러면 매입 할인에 대한 코드 번호가 상품이라는 계정 과목에 대한 거겠구나. 뭐 이렇게 딱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이겁니다. 아시겠지요? 자, 6번 풀어보았고 7번 봅시다. 11월 5일 국제 상사에 상품을 700만 원에 판매하기로 계약하고 계약금 200만 원을 당사 당좌예금 계좌로 이체받았다. 상품 팔 건데 계약금 명목으로 돈 미리 받았다 이겁니다. 뭡니까? 선수금이다. 그치? 자, 11월 5일입니다. 자, 차변에 계약금으로 200만 원 받았다. 그지? 차변에 당좌예금 200만 원 적어줍니다. 자산의 증가. 대변은 뭐라고? 선수금이라고. 좋아할 거 없다 이겁니다. 200만 원 받았다고 좋아할 필요 없다. 지금 200만 원 받으면 나중에 상품 팔 때 받을 돈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부채다. 계정 과목 이름은 선수금. 거래처는 어디요? 국제상사. 차변, 대변, 입력 완료. 8번 11월 22일 대전 상사에 상품 100만 원을 판매하고 대금은 9월 2일 수령했던 계약금 10만 원을 차감한 잔액 중 6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했답니다. 상품 판다는 거래다. 그죠? 11월 22일 대변의 상품 매출이지 뭐. 100만 원. 계약금으로 미리 받았던 게 있답니다. 대변에 선수금으로 기록되어 있을 거다. 그지? 그 부채를 차변에 적어서 부채 감소 기록시킵니다. 다시 선수금 계정 과목 입력하고 거래처는 어디다고? 대전 상사. 금액은 10만 원. 100만 원 중에서 10만 원은 계약금으로 미리 받았고 이제 나머지 90만 원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60만 원은 보통 예금으로 받았답니다. 그러면 이제 나머지가 30만 원일 거다. 그지? 그 부분은 외상이랍니다. 그러면 외상 매출금이지 뭐. 거래처는 대전 상사.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자, 지금까지 문제 4번 풀어보았고요. 문제 5번 오류 수정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9월 30일 대표자 소유 주택의 취득세 25만 원을 회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계좌이체해서 납부하고 세금과 공과로 회계 처리했답니다. 9월 30일자 전표가 어떻게 입력되어 있는지 한번 볼까요? 9월 30일 차변에 세금과 공과 25만 원, 대변에 현금 25만 원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네요. 그런데 이 내용을 알고 봤더니 이렇더라 이겁니다. 대표자 소유 주택의 취득세 25만 원 낸 거다. 요거를 회사 보통예금에서 싹 돈 빼가지고 냈다. 자, 우리 회사 업무하면서 필요한 세금을 냈다고요? 그러면 회사의 비용 계정 과목 쓰면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봤더니 그 내용이 아니더라 이겁니다. 회사 주인이 자기 개인 집에 대해서 지금 세금 내야 되는 걸 회사 돈으로 낸 걸로 밝혀졌다. 회사 입장에서는 뭡니까? 회사 주인이 애당초에 출자했던 자본금을 싹 뽑아간 걸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회사 비용은 절대 입력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다. 됐죠? 그리고 기중에 자본금 계정 과목을 건드리기 부담스러우니까 어떤 계정 과목 쓴다고 했습니까? 인출금 계정 과목 쓴다고 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자본이 감소하는 거고 인출금 계정 과목 씁니다. 차변에 인출금 이렇게 적어서 자본의 감소를 회계 처리해야 될 거다.
그리고 대변은 어떻게 회사 입장에서는 보통예금이라는 자산이 지금 감소된 거다. 그지? 대변을 보통예금으로 입력해야 될 거다. 됐습니다. 분석했고요. 자, 제대로 된 회계처리 아래쪽에 깨끗한 마음으로 새로 입력합시다. 차변에 인출금 얼마요? 25만 원. 대변도 수정해야 되겠다. 그지? 현금이 아니고 뭐다고? 보통예금으로. 대변에 보통예금 25만 원. 이렇게 해야 제대로 된 회사의 회계 처리가 됩니다. 자, 깨끗한 마음으로 정확한 회계 처리했고, 그러면 기존에 있던 두 개 라인의 요 전표는 이제 필요 없다. 그지? 요 전표는 해당 전표를 선택한 다음 삭제해버리면 되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애당초에 입력돼 있던 전표 자체를 수정해도 되고, 제가 한 것처럼 기존 전표는 놔두고 아래쪽에 깨끗한 마음으로 정확한 전표 입력한 다음에 기존 전표를 삭제해버려도 되고, 뭐 어떻게 하든 모두 정답으로 인정될 겁니다. 됐습니다. 2번 문항. 11월 10일 카드 결제일에 신용카드, 국민카드래요. 대금을 납부하고 비품으로 회계 처리했다. 해당 신용카드 대금은 10월 30일에 사무실 에어컨을 50만 원의 신용카드로 구입한 금액이었다. 11월 10일 회계 처리만 수정하십시오. 11월 10일 날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볼까요? 차변의 비품, 대변의 보통예금으로 회계 처리되어 있네요. 알고 봤더니 요 50만 원 돈 빠져나간 거는 11월 10일 날 비품 구입한 게 아니고 10월 30일에 비품을 구입하면서 신용카드로 결제했었는데 그 신용카드 대금이 보통예금으로 빠져나가는 걸로 확인되었다 이겁니다. 자, 거래 분석해 볼까요? 자, 10월 30일 날 어떻게 회계 처리했겠습니까? 차변에 비품 50만 원, 대변에 미지급금. 신용카드 거래라는 거는 돈 나중에 줄게라는 외상 거래잖아, 그지? 미지급금 계정하고 쓰면 되고 거래처를 조금 주의하자고 했습니다. 신용카드로 결제하면 물건상 가게에 돈 바로 주는 게 아니고 우리는 카드사로 돈 주게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지급금 계정과의 거래처를 국민카드라는 카드사로 입력했을 거다. 50만 원. 요게 10월 30일의 분계고 지금 보는 거는 11월 10일이다. 그죠? 그 다음 달입니다. 이제 카드 대금 50만 원이 이제 돈으로 빠져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분계가 지금 필요한 거다 이겁니다. 그러면 차변에는 미지급금, 국민카드 50만 원이 입력이 되어야 되고 대변은 이제 돈 빠져나가는 거 뭐 현금 또는 보통예금 뭐 이런 것들이 50만 원 기록돼야 될 거다. 됐죠? 분석 끝났습니다. 요 상태로 만들자 이겁니다. 자, 카드 대금이 지금 뭐 현금으로 빠져나갔는지 보통 예금으로 빠져나갔는지 자체가 말로 된 설명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다. 그죠? 그러면 뭐 할 수 없이 이렇게 분석하는 거지 뭐 해석하는 거지. 기존 전표에 입력돼 있던 대변의 보통 예금이 맞겠구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정할 거는 차변밖에 없을 겁니다. 차변을 비품이 아니고 뭘로? 미지급금이라는 부채의 감소로 기록하는 거다. 그리고 그 미지급금이라는 부채 감소가 되는데 그 거래처는 어디라고? 카드사인 국민카드다.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차변, 대변 정확하게 수정이 된 겁니다. 아시겠죠? 입력했고요. 참고로 진짜 우리가 분석한 대로 10월 30일자 분계가 차변의 비품, 대변의 미지급금 신용카드사하고 그렇게 입력되어 있는지 참고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0월 30일. 맞네. 그치? 차변에 비품,
대변에 미지급금, 국민카드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입력했던 것처럼 11월 10일자 분계로 카드 대금 빠져나가는 분계를 정확하게 수정한 거다. 됐습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 5번 풀어봤고요. 그 다음 문제 6번 결산 문제 봅시다. 1번 문항 매출채권 외상 매출금과 받을 어음을 말한다, 그지? 요 잔액에 대해서 1%의 대손충당금을 보충법으로 설정한다. 뭐 단골 메뉴지요. 빨리 풀어봅시다. 자, 먼저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 열어가지고 추가 설정해야 되는 대손충당금 금액이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될 겁니다. 12월 31일로 조회합니다. 자, 외상 매출금의 잔액이 21200000입니다. 자, 이렇게 적지 말고 그냥 계산한 금액을 적는 식으로 진행할게. 자, 21200000인데 요 금액의 1%만큼을 대손충당금 잔액으로 남기고 싶다 이겁니다. 21200000 곱하기 1% 하면 21200000이 목표치입니다. 대손충당금 잔액. 그런데 현재 잔액은 얼마다고? 66,000원이라고. 그러면 추가 설정해야 되는 금액이 2054 000 될 겁니다. 됐습니까? 요 금액을 추가 설정하자. 그 다음 받을 어음은요. 잔액이 44200000인데요. 1% 곱하면 442000이 목표치가 됩니다. 현재 잔액은 30만 원 이랍니다. 그러면 추가 설정할 금액이 142000입니다. 요 두 금액을 시험지 여백에 살 적어 놓고 이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입력합니다. 일반 전표 입력 메뉴 열고 날짜는 12월 31일. 자, 대변에 대손충당금인데 외상 매출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얼마요? 2054000. 그리고 대변에 대손충당금인데 이번에는 받을 어음에 대한 대손충당금 얼마요? 142000. 그리고 그거 두 개 합한 거를 차변에 대손상각비라는 비용 계정 과목으로 회계 처리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그리고 합계 잔액시산표로 그 결과값을 확인까지 하면 더 좋겠다, 그치? 합계 잔액시산표 메뉴 열어서 새로 고친 버튼 딱 누르면 조금 전에 입력했던 분계 내용이 싹 반영돼 가지고 금액이 변동될 겁니다. 그 변동된 결과값이 자, 외상 매출금 받을 어음이 있을 때 그 잔액의 1%만큼씩 딱딱 대손충당금이 나오게 되면 내가 잘 입력한 거다. 맞다, 그죠? 오케이. 이렇게 확인까지 해보았습니다. 2번 12월분 영업부 직원의 급여 미지급액은 200만 원이다. 급여 주어야 되는데 아직 안 주었다 이겁니다. 회계는 철저하게 발생주의로 회계 처리한다, 그지? 돈은 아직 안 주었지만 당연히 올해 비용으로 입력해야 될 겁니다. 차변의 급여, 대변은 미지급 비용, 비용의 발생에 해당한다. 입력합시다. 차변의 급여. (800번째) 코드다, 그치? 금액은 200만 원. 대변의 미지급 비용 200만 원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됐습니다. 가끔 질문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변에
급여 줄 게 있는데 아직 안 줬으니까 미지급금 쓰면 안 됩니까? 라고 질문 가끔 하십니다. 실무라면 당연히 되겠지요. 실무에서는 사실은 지금 보는 상황처럼 미지급금과 미지급 비용이 어떤 것에 될지 굉장히 애매한 상황이 많고 막 섞어서 혼용해서 씁니다. 그래도 전혀 실무상으로는 지장이 없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시험 치는 입장이잖아, 그지? 물론 둘 다 정답으로 인정은 되겠지만 이왕이면 조금 더 적합한 계정 과목을 딱 입력하는 식으로 연습하는 것이 더 좋을 겁니다. 별거 아니고요. 이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결산 문제, 기말 수정 분계 풀고 있잖아, 그지? 그때는 미지급금인지 미지급 비용인지 좀 헷갈리더라도 그냥 미지급 비용으로 쓰자 이겁니다. 우리는 이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 정리했었잖아, 그지? 수익 또는 비용의 발생과 이연이라는 중요한 논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계정 과목도 정리했었잖아, 그지?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선수수익, 선급 비용이라는 중요한 계정 과목까지 정리했었잖아. 그 계정 과목으로 그냥 입력하자라고 딱 정해 둡시다. 수업 목적이니까. 됐습니다. 자, 3번 인출금 계정 잔액을 조회해서 자본금 계정으로 대체하십시오. 인출금 계정은 기중에 쓰는 임시 계정 과목이니까 기말에는 정식 계정 과목인 자본금으로 수정해야 될 거다, 그지? 자, 합계 잔액실산표에서 자,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인출금 계정이 자본 쪽에 나타날 겁니다. 아하, 인출금 계정이 대변 쪽에 마이너스 30만 원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네요. 무슨 뜻입니까? 차변 쪽에 현재 잔액이 있습니다. 라는 의미다. 그치? 그리고 더블 클릭하면 상세 내용까지 볼 수 있습니다. 자, 8월 1일에 자, 더블 클릭하면 다시 아래쪽에 전표 내용까지 볼 수 있다. 그지? 8월 1일에 출금 전표다. 그러면 대변의 현금, 차변의 인출금 이렇게 회계 처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9월 30일에 차변의 인출금, 대변의 보통예금 25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되었습니다. 됐죠? 요 두 가지 붕괴가 기중에 발생하는 바람에 기말에 인출금이 차변 잔액으로 30만 원 남게 되었다 이겁니다. 됐습니까? 자, 차변 잔액으로 30만 원 남았고 프로그램 성격상 인출금 계정 과목의 잔액은 항상 대변 쪽에 표시되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 보니까 대변 쪽에 지금 마이너스 30만 원으로 지금 표시되고 있는 거다. 자, 차변 잔액 인출금을 없애려면 어떻게? 대변으로 입력하면 되겠지. 그리고 차변은 정식 계정 과목인 자본금으로 입력하면 되겠다. 그지? 됐습니다. 자, 입력합니다. 대변의 인출금 30만 원. 그리고 차변의 자본금이라는 정식 계정 과목 30만 원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그리고 그 결과값도 확인하면 더 좋겠다, 그지요? 합계 잔액실산표 메뉴 돌아와서 새로 고침 버튼 누르면 조금 전에 입력했던 붕괴 내용이 반영되어서 숫자가 싹 수정될 겁니다. 자, 인출금 계정의 잔액이 이제 얼마가 되었습니까? 0원이 되었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오케이. 정식 계정 과목으로 싹 대체가 되었구나 라는 거 확인했다. 됐습니다. 4번 봅시다. 결산일 현재 보통 예금에 대한 기간 경과분 이자 1,000원을 계상하십시오. 우리 회사가 보통 예금에 돈을 지금 넣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이자가 생길 거다, 그지? 그 이자가 1,000원이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이자가 올해까지 아직 안 들어왔답니다. 내년 초에 들어올 거랍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회계 처리된다, 그지? 돈이 아직 안 들어왔지만 대변에 이자 수익 1,000원 기록해야 되고 차변은 미수 수익이라고 회계 처리해야 될 거다. 됐습니까? 수익의 발생에 해당한다. 자, 입력합니다. 자, 대변에 이자 수익 1,000원.
차변에 미수수익 1,000원 입력하면 차변, 대변 입력 완료. 됐습니다. 지금까지 문제 6번 풀었고요. 마지막 조의 문제, 문제 7번 볼게요. 자, 열려있는 메뉴들 전부 닫고요. 정신 사나우니까. 자, 이제 조의 문제 풉니다. 1번 문항. 3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유동부채 증가 금액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었네요. 유동부채의 합계금액이 나오는 메뉴, 재무상태표 메뉴다, 그지요? 자,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서요. 자, 3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의 증가금액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6월 말 금액 일단 조회해 봅시다. 6월 말. 자, 6월 말의 유동부채 금액 얼마다고요? 유동부채 합계액 128353600입니다. 계산기에 입력해 놓을게요. 128353600 됐습니다. 그 다음에 3월 1일부터 6월 30일 3, 4, 5, 6 이렇게 4달 동안의 증가 금액을 구하는 거니까 6월 말 일단 조회했어. 그 다음에 언제 조회한 금액하고 비교하면 되겠습니까? 2월 말 금액하고 비교하면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2월 말로 조회해 보자. 자, 2월 말로 조회해서 유동부채 합계금액 확인해 보면 86360,000 나옵니다. 아까 계산기 입력해 놓은 6월 말의 잔액이 128353600이었거든. A 빼기 B 이렇게 계산하면은 3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의 그 증가금액이 톡 튀어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자, 128353600 빼기 86360,000 하면 41993600 나옵니다. 요게 1번 문항의 정답. 요렇게 이제 조회해도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 그지? 다른 방법으로 또 한번 조회해 볼까? 4달 동안의 일정 기간 동안의 계정 과목의 증가액이다, 그지? 그러니까 일개표, 월개표 메뉴로도 그 동일한 내용 조회할 수 있을 겁니다. 조회해 봅시다. 확인해 봅니다. 자, 일개표, 월개표 메뉴 열어서 일개표 탭으로 사용해 볼게요. 3월 1일부터 6월 30일이라고 입력하면 되잖아, 그지? 3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요 기간 동안의 증감이 얼마인지 조회해 봅니다. 아래쪽으로 좀 가다 보면 유동부채가 나온다, 그치? 유동부채. 자, 차변 쪽 계금액도 있고 대변 쪽 계금액도 있네요. 뭐 증가도 했고 자, 부채니까 증가가 대변이다, 그지? 증가도 했고 감소도 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A 빼기 B 해야지만 순수한 순액으로 봤을 때의 증가액이 나올 겁니다. 됐습니까? A 빼기 B 금액 계산해 봅시다. 4349360 빼기 150만원 이렇게 계산하면 41993600 똑같은 결과값 확인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렇게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확인해 보았고요. 그래서 조의 문제가 다 비슷비슷하게만 출제되었는데 조금 변형한 신선한 문제라고 분석이 된다, 그지? 별표 하나 쳐서 좀 특이한 스타일의 문제니까 한번 연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됐습니다. 자, 입력할게요. 자, 열려있는 메뉴 전부 닫고 이런 문제 답안 작성 화면 열어서 1번 문항 4199
993600이라고 적어줍니다. 2번 문항 5월 말 현재 비품의 장부가액은 얼마일까요? 장부가액이라는 건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액을 말한다 그지? 그 장부금액이 바로 나와 있는 메뉴 재무상태표 메뉴일 겁니다. 재무상태표 메뉴 열어서 5월로 조회합니다. 5월 말로. 자, 비품이 여기 있다 그지? 취득원가 5,200만 원, 감가상각 누계액이 2,300만 원이거든. 그래서 A 빼기 B 금액이 장부 금액인데 그 금액이 바로 여기 이렇게 2,900만 원으로 딱 표시가 되어 있잖아. 이게 2,900만 원이 2번 문항의 정답. 자, 2,900만 원 입력합니다. 참고로 뭐 잘 아시겠지만 잔소리 하나 더 합니다. 자, 합계 잔액 시산표로 5월 말 검색해 보면 자, 여기서도 취득원가와 비품에 대해서 그지? 취득원가와 감가상각 누계액 잔액을 알 수 있다고. 그런데 요 합계 잔액 시산표 메뉴에서는 A 빼기 B 금액을 바로 한눈에 금액을 확인할 수는 없어. 내가 계산기로 A 빼기 B 금액을 이렇게 계산을 직접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형자산에 대한 장부 금액을 물었을 때 조금 더 편한 메뉴는 재무상태표였다. 됐습니다. 자, 3번 문항 4월 말 외상 매입금 잔액이 가장 적은 거래처와 금액은 적은 거래처는 어디고 그 금액은 얼마일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거래처 원장 메뉴 사용하면 되겠다. 그죠? 거래처 원장 메뉴 열어서 4월 말 잔액을 찾아야 된다. 1월부터 4월 말까지라고 뭐 입력하면 되겠네요. 계정 과목은 외상 매입금. 거래처는 전체를 검색합니다. 그리고 이제 잔액에 대해서 이제 확인한다, 그지? 잔액의 열의 금액들이 나타나는데 여기서 제일 금액이 작은 거래처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제일 작은 거는 2348600, 그지? 요게 제일 작다, 그지? 그 거래처 이름은 남산전기네요. 남산전기고 2348600입니다. 금액 2348600. 요거를 답으로 쓰면 되겠다. 금액은 2348600.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조회 문제까지 끝났다. 지금까지 제82회 기출문제 풀어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